파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킴! 아유. 여기는 보통 이동진에 이런 거 하시는데. 아주 좀 깔끔하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갑자기 쑥 들어가니까. 너무 이제 기계적하다 보니까 또 피로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또 변화를 줘야 그렇습니다. 또 긴장하게 되죠. 네. 오늘 주제는 말이죠. 교양의 집사입니다. 네네. 교양의 집사 시간 하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즐겁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 저도 그동안 관심 있었던 거 이런 걸 책에서 봤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저도 공부가 되는 것도 있고요. 오늘은 이제 뭐 국제 문제 같은 걸 다루게 될 때 그 세계 분쟁 지역들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수많은 분쟁 지역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다룬 것처럼 사실은 밖에서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굉장히 네.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고 굉장히 복잡해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져온 게 이제 인도 파키스탄 문제인데 인도와 네. 파키스탄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종교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불구대천지 원수가 된 이 두 나라의 앙숙 관계가 어떻게 해서 역사적으로 성립이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오늘은 설명드리는 그러면서 인도의 근현대사를 말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인도는 보통 이제 아대륙이란 말을 쓰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subcontinent란 말이니까 상대적으로 대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바로 그 아래 단계로 거의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거대한 문화권이라고 보는. 근데 보통 인도 아대륙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인도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4억 정도예요. 네. 14억이 살짝 못 미치던데. 파키스탄이 현재 2억 2천. 그렇죠. 네, 보고 오셨네요. 방글라데시는요? 1억 6천. 정확하게였습니다. 스리랑카는요? 거기까지는 안 해왔구나. 이거 안 할 줄 알고. 네, 안 할 줄 알고. 네, 어쨌든 네. 스리랑카도 한 2천만 명 되거든요. 다 합하면 거의 20억이네요. 그렇죠. 지금 세계 인구를 생각하게 되면 4분의 1 이상이 되는 건데 세계 역사에서 차지하는 포션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인도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전체가 이렇게 통일된 형식으로 딱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한 국가가 중앙 집권적으로 나라를 차지하듯이 일단 인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용되는 언어가 중요 언어만 해도 20개가 넘고요. 수많은 종족과 민족과 인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교도 여러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것은 힌두교이지만 이슬람도 있고요. 불교도 굉장히 많은 게 또 시크교도가 있고 네. 또 불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도를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 통칭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륙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한 문화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체를 인디아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공통된 문화권 속에서 거대하게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희미한 관념 같은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인도 파키스탄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하기 앞서서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양자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교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종교적인 문제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가 종교다라고 말할 때의 종교라는 말과 이슬람이 종교다라고 할 때의 종교라는 말이 조금 달라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지금 세계의 거대 종교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새로 나온 종교, 젊은 종교예요. 나온 지 한 1400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한 7세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간명하고 가장 간단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명확하고 또 이슬람교의 신자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이슬람교도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이 굉장히 강한 편이죠. 상대적으로. 힌두교는 어떠냐? 전통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종교를 믿는 신앙이라는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 힌두교는 굉장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종교는 아예 종교적인 근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입장에서는 불교도나 자이나교는 경쟁 종교이긴 하지만 그냥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뿌리가 같으니까. 이슬람도 기독교랑 불구대천지 원수가 돼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문명의 충돌을 보이고 있지만 문명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슬람과 기독교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시절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중동 지방에서 시작하게 된 일신교 신앙이기도 하고 뿌리가 비슷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여기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종교는 태도가 다르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결에 있어서 영국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영국이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떤 분립 같은 것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으로 본다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난 한 백수십 년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도 쪽은 상대적으로 인도는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이 국민회의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 국민회의 입장에서는 니네 이슬람 분립하려고 하지 마. 니네도 거대하게 보면 인도의 일부야 라고 해서 전체를 통일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파키스탄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인도는 두 개야. 라고 말하는 쪽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이슬람은 인도하고 힌두교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국민이어야 돼. 라고 해서 분립하려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인도는 대체적으로 세속주의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너무 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게 되고 양가제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상대적으로 또 인도는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파키스탄에는 예를 들면 군사 쿠데타도 굉장히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이념이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나라랑 세속주의적인 나라와의 충돌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힌두교, 이슬람 이것의 충돌로만 볼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측면, 심지어는 영국이나 미국, 소련 같은 그런 국제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인도에는 오랜 세월 이제 힌두교가 물론 불교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배해온 그런 문화권이었었죠. 인도가 이슬람의 침공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게 12세기 말부터입니다. 다양한 왕조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인도 전체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북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도 알고 있는 바로 무굴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무굴 제국이 거의 한 300년 동안 인도를 지배하게 되는데 무굴 제국이 망한 게 19세기 중반에 영국한테 패해서 망했잖아요. 오래 갔네요. 네, 그래도 한 300년 갔어요, 무굴 네. 제국이. 무굴 제국이 거의 인도 전역과 남인도 살짝 빼고 거의 전역을 차지하기도 했었거든요.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지배층은 무슬림이에요. 근데 피지배층은 힌두교도예요. 더 큰 문제는 지배층은 숫자가 적어요. 근데 힌두교도는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외부에서 온 이슬람 교도들이 다수의 원래 여기 살았던 힌두교도들을 억압하는 형식으로 수백 년간의 역사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어쨌건 이런 관계에서 양자 사이의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랜 세월. 근데 그러다가 영국이 이제 제국주의적으로 이제 인도를 집어삼키게 되는데 처음에는 직접 통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동인도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가 무역만 하다가 거의 한 18세기 중반쯤 되면 사실상 회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가능한가요? 인도가 그 당시에도 인구가 되게 많았다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무굴 제국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무굴 제국은 이제 마지막 쪽에 가면 거의 이제 나라 자체가 실권이 없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사실상 실질적인 지배권을 동인도 회사가 갖고 있었고, 동인도 회사가 심지어는 이런 데서 가장 먼저 여기 이제 벵골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벵골 지방에서 조세권 같은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세금을 걷어들일 권리를 회사가 갖고 있었어요. 네. 이럴 정도로 회사가 나라를 사실상 경영을 하는 그런 시대가 한 100년 가까이 지나가게 됐고요.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쯤 되면 영국이 아예 그냥 무굴 제국을 멸망뜨리고 이 전체를 그냥 집어삼키게 직접 됐죠. 통치를. 네, 그로부터 한 거의 한 100여 년 가까이 영국의 식민지로 인도가 네. 되게 되고 그러다가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게 1947년도입니다. 근데 이런 영국이 식민 치하에서 그러니까 동인도에서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한 200년간 인도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입장이 굉장히 묘해진 거예요. 이전하고 달리.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소수파였던 이슬람이 다수파였던 힌두교도를 억압하는 형태로 지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영국이 집어삼키게 되면서 이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실권을 놓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하는데 그 밑에서 이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다가 영국의 지배가 언제가 떠나가서 영국이 식민 통치를 끝내고 인도를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도권을 잃을 수 있겠죠. 주도권을 힌두교도가 잡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슬람 입장에서는 수백 년 동안 여기서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지배 계층이었는데 정반대로 인구적으로는 적으니까 피지배 계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슬람은 어떻게 보면 19세기 말에 이제 인도 민족주의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파키스탄 쪽 이슬람까지 포함해서 인도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이슬람교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도를 대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국민회의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85년도에 생기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독립협회 생기고 이랬던 것처럼 이 국민회의라는 게 생기고 그로부터 한 20여 년 후에 여기에 맞서는 어떤 단체로서 이슬람 연맹이라는 게 생겨요. 무슬림 연맹이라는 게 생겨요. 그 양자가 이제 각각의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단체가 되게 되는데 이 말씀드렸던 국민회의는 지금도 인도의 야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에 건국하자마자 최초의 총리가 그 자와할랄 네루잖아요. 그렇죠. 네루가 국민회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또 간디도 국민회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국민회의가 지금부터 정당 전통이 벌써 한 130, 40년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중요한 조직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회의 입장에서는 점점 이런 민족주의가 싹트게 되고 영국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독립운동에 가까운 행동들을 점점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애매해진 건 이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민회의로 주도로 인도가 건국을 하거나 독립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슬림 연맹에서는 정반대로 치명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영국은 항상 국제관계에서 어떤 행동들을 해왔었냐면 자기의 식민지들에 대해서 항상 분리 정책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식민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정책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의 있던 그런 갈등이 있고 분파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소수파를 좀 더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갈등을 극대화시키면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손 안 대고 코 풀 수도 있고 스스로의 어떤 영향력을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국이 이제 세계사에 행했던 어떤 해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결정적이었던 게 20세기 초반에 이제 점점점 이제 상대적으로 자치 쪽으로 가게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유화책을 영국이 쓸 때 어떤 방식을 쓰게 됐냐면 분리선거구라는 걸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수파인 이슬람을 좀 더 배려한다. 말하자면 약자 보호책 이런 명분을 가지고 영국에서 분리선거구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무슬림 유권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이슬람 교도들만 상대로 해서 따라 분리선거구를 만든 거를 또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힌두교도한테 주지 않았던 특혜를 이슬람 교도들한테 영국이 준 거죠.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이 두 세력의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힌두교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리선거구 같은 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양자가 동등해져 보이는 그러면서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관계처럼 보이는 이런 구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분리선거구를 20세기 초반에 만든 게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갈등들이 깊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도 현대사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인도 사람이 누구겠어요? 간디죠. 간디죠. 네. 그 다음은 아마 뭐 네루가 네루고요. 아닐까?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 두 사람에서 잘 모르긴 하는데 분립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더 컸던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함마드 알리 진나라는 사람이에요. 파키스탄의 아버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파키스탄에서는 국부 대접을 받고 인디아 입장에서는 역적 취급을 받겠죠. 그런 사람인데 나라마다 이제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진나라는 사람, 네루라는 사람, 간디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인도 현대사에서 너무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간디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양자 사이에서의 통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도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 간디는 누구보다도 노력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슬람에 대해서 간디는 힌두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유화책을 썼어요. 계속 끌어안으려고 한 거예요. 양자가 계속 서로 쪼개지려고 하는데. 근데 나머지 두 사람, 그러니까 진나는 이슬람 쪽으로 쪼개지려고 하고 네루는 처음에 쪼개지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포기하고 힌두교 쪽으로 쪼개지는 것을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갈등들이 점점점 강해지게 되는데 간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지일관 반영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러면서 인도를 이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게 그러면서 독립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간디는 이 국민의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고 너무나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국민회의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주도권을 네루가 차지하게 됐거든요. 간디가 이제 1920년대부터 거대한 인도 사람들의 어떤 숭앙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영국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네. 비폭력, 비협조 이런.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비폭력이어서 그렇지 굉장히 강력한 투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영국 입장에서는 유화책도 쓰려고 했는데 의회 제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치권을 조금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선거를 하거나. 근데 선거에 같은 방식에 의한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나선 거니까. 강경파였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다만 행동은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란 말까지 듣게 되는 건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진나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도 원래 통합주의자였어요. 그 진나는 원래 무슬림 연맹 사람이 아니라 국민회의에 원래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네루와 노선 투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달라지게 되고 무슬림 연맹을 대표하다가 자기 딴에는 통합을 하려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두어 차례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이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1937년도에 네루가 어떤 정치적인 배신하는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타격이 됐던 건데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루 얘기도 살짝 해야 돼요. 네루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어떤 표현에 따르면 네루한테는 뭐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되냐면 인도인의 피부를 가진 영국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네루의 조상은 브라만 계급인데 어디 브라만이었냐면 조상이 바로 이 카슈미르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와할랄 네루의 아버지도 국민회의에서 굉장히 큰 실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네루의 딸도 수상이었잖아요.
딸 이름이 인디라 간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외손자도 수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정도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인도의 정치를 지배한 네루 가문이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사로 보면 간디 가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네루가 간디에 이어서 간디보다도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국민회의 쪽에 갖게 되고 실제로 이 분리 독립을 한 다음에 인디아의 초대 총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네루와 무함마드 알리 진나라는 사람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랐던 거예요. 이 진나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의회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점진적인 개혁을 원했는데 갑자기 간디가 치고 나가가지고 20년대부터 반영 투쟁을 그렇게 세게 장외에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공중에 붕 뜨게 된 거예요. 진나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무슬림 연맹을 대표해서 상대적으로 국민회의 척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1935년도, 1937년도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 각 주마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양측이 이제 약간 국공합작처럼 서로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전도 같이 펼치고 심지어는 이제 중요한 주 중에 하나의 통합주라는 주가 있는데 그 통합주에서 우리가 연정을 하자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하기로 했고 막상 선거를 치렀는데 무슬림 연맹이 웬만큼 할 줄 알았는데 국민회의가 완전히 압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루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압승을 했는데 우리가 왜 무슬림 연맹하고 연정을 해야 되지? 같이 할 필요가 없다. 네. 연정이라는 것은 세력이 비슷할 때 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 무슬림 연맹의 요구들을 묵살을 하게 되죠. 무슬림 입장에서 본다면 배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결정적인 사실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로부터 진나는 완전히 태도가 변변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하게 되고 그 이후로 진나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편협하기 이를 데 없는 분리주의자가 되죠. 불과 3년 뒤에 바로 여기 라오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 라오르에서 라오르 선언이라는 걸 하게 돼요. 무슬림 연맹에서. 거기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최초로 우리 두 나라 사이를 분립해야 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진나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인도에서 오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왜 이 분쟁이 생기는가? 그건 인도 국민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도 국민은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양자가 같이 있어서 그렇지 원래 인도 국민은 사실상 두 나라였다라는 거죠. 하나는 이슬람 나라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힌두교 나라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자를 분리해서 각각 독립을 하게 되면 오히려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논리예요. 1940년도면 이미 벌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라오르 선언을 하게 되고 그게 인도 전역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종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종전이 됐는데 한국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게 한국은 패전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일본에. 근데 여기에서 승전국이군요. 여긴 승전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국력이 너무 쇠여서 이 인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아, 이제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군요. 네, 발을 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인구적으로도 영국 인구하고 인도 인구가 비교도 안 되고 인도를 다스리기엔 영국이 너무 힘이 붙여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점진적인 인도 안에서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운동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결국은 독립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1947년도 8월 15일에 이제 양자가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간디는 끝까지 막으려고 하다가 분리 독립된 직후에 힌두교도의 광신도 때문에 암살되죠. 양자가 이렇게 독립이 됐을 때 라디오 방송국 기자가 가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간디가 뭐라고 했던 말이 말년에 유명한가 하면 나는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뜻에서 완전히 어긋나서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 대한 실망과 본인은 정말 사심없이 뭔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 사이에서 설 데가 없었던 거죠. 거대한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결국은 종전이 되었고 1945년도에 선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힌두교도들이 많은 곳에서는 압도적으로 국민회의가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들이 많은 곳에서는 1937년도에는 빌빌하던 무슬림 연맹이 압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자의 뚜렷한 대결 구도가 생기게 되고 영국 입장에서도 양자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됐겠죠. 사실은 영국 입장에서는 이걸 철수를 하면서 평화적으로 이양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또 2차 대전 말기부터는 양쪽 사이에서 학살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힌두교도가 많고 이슬람교도가 적은 데서는 힌두교도가 학살을 하고 반대로 이슬람교도가 많은 곳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학살을 하게 되는 그런 사실상 준내전 상태에 가까운 그런 너무너무 복잡한 상황이 돼요. 인도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가 수십 년간 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 분리냐 통합이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영국 입장에서 빨리 발을 빼야 되니까 결국은 분리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영국이 인도를 파키스탄으로 나누어서 두 군데로 분립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해버리죠. 다시 말하면 진나가 비타협적으로 워낙 강하게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 네루를 포함한 힌두교의 그 국민의 입장에서도 차라리 분리 독립하는 게 자기들의 권력을 이어갈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했죠. 왜냐하면 진나도 랭킹 2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네루도 랭킹 2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통합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양측의 권력욕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파적 민족주의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했네요. 이 모든 책임이 100% 영국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그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종파적 민족주의, 스스로가 민족주의를 계속 부추겼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도록. 그렇게 해서 양쪽에 나라가 생기게 되면 이쪽에서는 진나가 실권을 잡고 이쪽에서는 네루가 실권을 잡으면 되니까. 그런 어떤 정치 권력들 사이에서의 이기심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1947년도 8월 14일, 15일에 이제 이 두 나라가 그야말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키스탄의 역사와 인도의 역사가 함께 시작이 되는데, 근데 영국 입장에서 47년도에 양자를 분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다음부터 실제로 이 8월 15일까지 이 양자가 독립할 때까지 거의 시간이 70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졸속이기도 하고, 영국이 이 전체를 다 해결하지 않고 급하게 떠났다는 게 굉장히 큰 영국의 문제였다라고 비판하는 견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민중의 입장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되죠. 왜냐하면 그럴 것 같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분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국경선도 안 정해진 거예요. 그때까지는. 8월 15일까지는 국경선도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갑자기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적경 지역에 있는 힌두교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탈출을 하기 시작했고 이 적경 지역에 있었던 특히 이제 펀잡 지역이나 이쪽에 이슬람 교도들은 또 파키스탄으로 가죠. 서로 600만 명씩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단기간 동안에.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살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 끔찍한 일들인데.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먼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갈까요? 기차로 보통 간단 말이에요. 기차에서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 애들이.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힌두교 폭도들을 기차역에서 있다가 정차할 때마다 들어가서 사륙을 하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뭐 강간을 하고 이런 온갖 심각한 일을 양측이 저지르게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양자의 어떤 종파적 민족주의자들하고도 관련이 있고 영국하고도 관련이 있죠. 이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죠. 콘텐츠의 바다 오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이 독립을 하게 되고 서로 다른 나라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갈라진 유일한 이유는 종교 때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양자가 서로 다른 길을 지금까지 가게 되는데 그로부터 지금 벌써 한 70년 넘는 세월이 흘렀죠. 그 이후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불구대천지 원수가 됩니다. 지금도 사이가 너무너무 나쁘죠. 사이가 너무 나쁜데 이 나쁜 사이에서 이 70여 년간 이 두 나라가 3번 전쟁을 벌였어요. 그게 이제 인도 파키스탄 전쟁인데 1차, 2차, 3차에 걸쳐 싸우게 되는데 1, 2차는 바로 이 카슈미르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카슈미르 분쟁이 굉장히 심한 거고요. 3차는 바로 이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이 3차 전쟁이에요. 근데 첫 번째 전쟁은 바로 47년도. 그러니까 서로 분립, 독립하자마자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후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두바이 생각하면 돼요.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7개의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 중에 하나의 토후국 이름이 두바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바이를 알고 있을 때 아랍에미리트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일종의 연방 형태를 띠고 있죠. 토후국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부족 사회도 아니고 부족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도 아니 중간쯤 어디쯤 되는 나라. 이런 것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에서는 공국이라는 말을 쓰죠. 모스크바 공국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공국이라는 얘기가 왕이 아닌 공작 혹은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공국이 있다고 친다면 이쪽에서 이제 토후국이 있는 셈인데 인도가 워낙 복잡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무굴 제국 하에서도 토후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굴 제국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국이 다스릴 때도 독립할 당시에 인도 전역의 토후국이 500개가 넘었어요. 500개가 넘었는데 대부분 이제 보통은 토후국이 작았죠.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굉장히 큰 토후국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하이데라바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토후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 번째로 큰 데가 바로 카슈미르 토후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이 떠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토후국들은 독립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토후국들의 운명은 파키스탄에 붙을지 인도에 붙을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이데라바드는 워낙 크지만 인도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데칸고원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의 귀속이 됐어요. 가볍게. 그리고 나머지 토후국들도 다 정리가 됐어요.
딱 한 군데가 안 됐는데 그게 바로 카슈미르예요. 카슈미르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된 이유가 양자의 첨예한 이야기에 붙어있는 국경지대의 토호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슈미르가 토호국이 된 것도 영국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지역도 이제 부침이 굉장히 많은데 한동안 이제 시크 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영국이 시크 교도가 전쟁을 벌려서 몰아내요. 19세기 중반에.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공훈을 세웠던 힌두 교도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 땅을 판 거예요. 영국이 돈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다가 말하자면 영주가 된 거예요. 아, 영주는 일단 힌두. 말하자면 왕이 된 거예요. 네. 마하라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100년 동안 여기를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왕국으로 다스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은 힌두교도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카슈미르에는 무슬림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훨씬 더 많은데 지배층은 힌두교도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계속 100여 년간 쌓여왔었던 것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영국이 독립을 불허했잖아요. 1947년도에. 그러니까 마하라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어디에 붙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하기가 어려운 딜레마인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인도 쪽에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기울이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 때 파키스탄이 못 참고 들어오게 되고 인도가 거기에 응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제1차 파키스탄 인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파키스탄에 귀속되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슬림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카슈미르가 엄청나게 복잡한 게 우리는 보통 카슈미르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잠무 카슈미르고요. 잠무와 카슈미르로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 이 둘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또 라다크라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복잡한 게 이 세 군데 중에서 카슈미르는 무슬림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잠무는 상대적으로 또 꽤 힌두교도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라다크는 불교도가 많아요. 이러니까 똑같이 카슈미르라고 할지라도 인구 구성이, 종교 구성이 다르다라는 것이 또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을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강이 인더스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더스강의 원류가 이쪽 지역에서 흐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대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인도가 차지하게 돼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강 물줄기라도 좀 바꾸게 되고 뭔가 다른 방식을 쓰게 되면 파키스탄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카슈미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쪽이 이제 산악 지역이고 뭐 이러니까 그쪽에서 나무들을 베어서 그 강들을 통해서 목재를 떠내려 보내서 파키스탄하고 교역을 하는 방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기본적으로 파키스탄의 상대적으로 영향권 속에 있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 인도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주워버리게 되면 이 카슈미르는 위치는 굉장히 작지만 일단 러시아하고 붙어 있죠. 중국도 있네요. 중국하고 붙어 있죠. 아프가니스탄하고도 붙어 있어요. 3개국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런 땅을 놓아버리게 되면 이 안보 입장에서 인도는 굉장히 불리해지게 되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네루가 카슈미르 출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카슈미르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파키스탄은 우리끼리 따로 살래잖아요. 네. 근데 인디아의 국민회의 입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무슬림도 우리의 일부야. 라는 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인도는 이 카슈미르가 자기의 어떤 그런 통합 이념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무슬림이 대다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도로 들어와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 그게 인도의 이념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양자는 절대 이 카슈미르를 포기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1차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파키스탄이 지죠. 그래서 전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지역을 인도가 차지하게 됐고 나머지 3분의 1을 파키스탄이 차지했는데 이 국경선이 지금도 점선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경선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1차 세계는 그렇고 이제 2차 전쟁이 또 발발하지 않습니까? 1965년도에 발발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3년 전인 1962년도에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와 중국이 전쟁을 벌인 그런 해입니다. 중인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인도가 졌거든요.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60년대에 중국이 또 핵 개발을 했거든요.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도 핵 개발을 뒤늦게 시작하게 되고 네. 거기에 맞서서 이제 파키스탄도 핵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핵 개발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은 인도 수년 전에 우리랑 싸울 때는 센 것 같으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한테 판판이 졌으니까. 그래서 파키스탄이 상대적으로 오판을 하게 되죠. 선공을 했군요. 뭐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카슈미르에서 2차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지리멸렬하게 끝나게 되고 소련이 중재를 해서 양자가 결국은 휴전을 해서 그냥 끝나요. 이겼다 졌다고 어디가 말할 수 없게. 그게 이제 2차까지의 전쟁이죠.
마지막 3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3차 전쟁의 결과로 방글라데시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글라데시가 독립하기 전에 여기는 동파키스탄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서파키스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런 나라가 어디 예. 있어요? 무슨 예를 들면 뭐 미국 본토하고 알래스카가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알래스카가 미국 본토만큼 인구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여기 1억 6천이고 여기는 2억 2천이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양쪽의 이 거리가 얼마냐면 1600km예요. 근데 이 둘 양자 사이에서 인종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여기는 우르드어를 쓰게 되고 보통 여기서는 벵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거리가 1600km 떨어져 있는데 같은 나라야. 이 같은 나라인 이유는 둘 다 이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립 과정에서 1947년도 여기는 이제 동파키스탄, 네. 서파키스탄 합쳐서 파키스탄이 된 거죠. 인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 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성가시겠죠? 그러다가 1970년대에 방글라데시, 지금은 방글라데시지만 그때는 이제 동벵골이라고 하죠. 동벵골 혹은 이제 정확하게는 동파키스탄이죠. 동파키스탄에서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있게 됩니다. 그해 여름에 어마어마한 이제 홍수가 있게 되고 더 큰 태풍이 이제 몇 달 뒤에 또 11월 달에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의 이 재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서파키스탄, 파키스탄 입장에서 자기 나라잖아요. 그러면 재해를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1947년도에 파키스탄이 독립한 이후로 상대적으로 서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을 착취를 했죠.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였고 특히 이제 미국이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미국의 원조가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원조를 써야 되는데 원조 들어온 것도 대부분 서파키스탄을 공업화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동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자기는 2등 국민이야. 그러면서 서파키스탄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느낌들까지 들겠죠. 그 가뜩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었는데 이 차별 정책 때문에 1970년도에 그런 전 나라에 어마어마한 재난이 생겼는데 서파키스탄에서 굉장히 태만하게 행동을 하니까 이런 어떤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게 터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선거가 있게 되는데 바로 태풍이 있었던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인가 그래요. 그 선거에서 그러니까 자치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정당이 이전하고는 달리 완전히 석권을 해버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분리 독립운동이 불이 붙기 시작해서 막 떠들썩하게 되고 소요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서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을 군대를 보내서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막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전제 국가이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국 국민들 상대로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너무나 이 탄압을 받게 되니까 파키스탄인 사람들이 인도로 도망을 갑니다. 난민들이. 민이 몇 명인가? 1000만 명이 넘어갔어요. 인도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동파키스탄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거예요, 인도가. 아예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렇죠. 이 난민들이 만약에 방글라데시가 독립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난민들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난민들이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한 상황이죠.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도인 서파키스탄을 상대로 해서 이슬람교도인 동파키스탄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불구대천지 원두인 힌두교가 이 동파키스탄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서 말하자면 인도와 동파키스탄의 독립군들이 서파키스탄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죠. 그게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꼴을 못 보고 파키스탄이 인도를 침공했거든요. 완전히 종교를 극복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을 하지만 세계를 어떤 이런 분쟁들을 이해할 때 한 가지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사이의 분쟁은 결국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분쟁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이해할 수가 없죠. 이 경우에는 이제 지역주의가 종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진 그런 사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 가지로만 이해하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강조하고 싶고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방글라데시가 상대적으로 인도의 우호적인 국가로서 독립을 하게 됐죠. 문화적으로는 이쪽이 굉장히 단일한 지역이지 오히려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는 문화적으로 이슬람이라는 걸 빼면 굉장히 이질적인 나라이거든요. 어찌됐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걸치는 전쟁을 통해서 현재까지 내려오게 되는 그런 분쟁의 역사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작가님의 내공은 네네. 바로톡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에서 주로 이제 참고했던 책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학,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이제 지정학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국제 분쟁이 어떻게 달리 보이는가를 말하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또 카슈미르 분쟁에 관한 얘기가 짧게 나옵니다. 세계 분쟁 바로 보기는 이제 그야말로 지역별로 어떤 분쟁이 있는지를 따로따로 했는데 여기도 역시
인도 파키스탄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인도 역사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 두 권을 참고했습니다. 이야기 인도사 그리고 인디아 그 역사와 문화인데 상대적으로 1947년 정도 독립 이전까지에 주로 치중되어 있어서 그 뒷부분은 좀 거의 얘기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책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책인데 500페이지짜리 책인데 네. 과거에도 봤었지만 보세요. 이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책도 야, 이 보이시죠? 필경을 보세요. 예. 네, 보이시죠? 정말 미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봤습니다. 이렇게 메모까지 하면서 좋은 책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관해서 국내에서 나온 책 중에서는 특히 깊숙하게 이야기를 다뤄서 네, 저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또 장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네. 다소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영화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또 여러 가지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많은 테러들도 있고 하니까 호텔 뭄바이라는 영화가 어떨까 싶습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테러 영화죠? 네, 파키스탄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무장단체가 바로 이 뭄바이에서 네, 이쪽이죠. 호텔에서 벌였던 어떤 그런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번엔 좀 재밌는 뭐 발리우드 영화 같은 거 하나만 좀.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던 영화가 단갈 아닌가 싶습니다. 레슬링을 소재로 해서 좀 재밌는 영화이니까 이 두 편의 영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편집자님 고생 좀 하시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타이거 타임! 파이어! 키아.